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것들을 잃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갑자기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병원에 가면 의사는 한마디 합니다. 그 나이 땐 다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서글퍼집니다. 마치 나이 들었으니 아프는 게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그 목소리에 괜히 마음 한쪽이 허전해지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몸의 이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1년생, 올해 90이 넘은 노작가 소노 아야코가 들려주는 몸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책 여기저기 안 아픈데 없지만 죽는 건 아냐에서 말하는 노년의 기적을 소개하겠습니다. 작가인 소노 아야코는 평생 글을 쓰면서 인간의 마음과 삶을 탐구해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특별히 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고도 근시로 불편했던 눈, 나이 들며 찾아온 여러 질병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까지. 그녀는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고 합니다. 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기적 같은 존재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하면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노 아야코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불편한 것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몸이 보내는 그 작은 신호들 속에 삶의 진짜 가치가 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어디 한 군데 멀쩡하지 않은 날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불편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무조건 젊었을 때처럼 되돌리려고 발버둥 치기보다 내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천천히 귀 기울이며 사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 영상은 그저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지낸 몸이 들려주는 삶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 들며 자꾸만 초조해지는 우리 마음을 다독이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저희의 인연도 계속되길 바라며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청춘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나요? 그렇다면 꼭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제1장,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찾는다. 나이가 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아플까?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던 통증도 이제는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별일 아닌데도 혹시 큰 병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들곤 하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 소노 아야코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제일 좋다. 사실 우리는 늘 남들이 좋다는 건강법, 운동법, 음식 이야기에 귀가 팔려 삽니다. 염분 줄여라, 단백질 먹어라, 이 약 먹으면 혈압 떨어진다더라.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출처불명의 건강법에 휘둘릴 필요 없다. 내 몸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참 솔직합니다. 피곤하면 쉬라는 뜻이고 배가 고프면 먹으라는 뜻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는 그걸 무시한 채 이래야 건강하다, 저래야 오래 산다는 이야기만 쫓다가 오히려 지쳐버리곤 합니다. 조금 아픈 것도 괜찮습니다. 어디 하나 안 좋은 곳이 있어도 그 몸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다면 이미 잘한 겁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에 맞는 속도, 내 몸이 원하는 것, 그걸 찾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제2장, 소박한 나의 사명을 발견한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내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흐릿해지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일이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저자 소노 아야코는 말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몸과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몸이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력이 약해졌다면 그만큼 마음의 눈으로 더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이 할머니 작가는 고도 근시를 지녔지만 덕분에 글쓰기에 몰두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단점이라고 여겼던 몸의 조건이 오히려 삶의 방향을 만들어준 것이죠. 오늘 하루가 아주 특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이자 선물입니다. 제3장, 홀가분하면 심각한 문제도 쉽게 해결된다. 불면증, 마음의 흔들림, 정리되지 않는 집안일. 나이 들수록 이런 소소한 불편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다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그냥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도 좋은 휴식입니다. 몸이 보내는 변화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물건이 많아지는 건 인생을 오래 살아온 증거이고 중년에 찌고 노년에 빠지는 살도 자연의 순리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벼운 마음이 오히려 인생의 무거운 숙제를 쉽게 풀게 해줍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어라고 말하며 가볍게 웃어보세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노년의 삶입니다. 제4장, 몸이란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는다.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기운이 따라주지 않을 때 괜히 서글퍼지곤 합니다. 하지만 소노 아야코는 그럴 때일수록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혈압도 컨디션도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걸 인정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가끔은 기운이 나는 날 스스로 마법의 스위치를 눌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한 입 먹거나 햇볕 아래 앉아 눈을 감는 것. 그런 소소한 것들이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줍니다. 몸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 대신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한 작은 기쁨 하나에 감사해 보세요. 제5장,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인생이란 결국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가족 구성의 변화, 하루의 습관까지도 시간과 함께 달라집니다. 이 변화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억지로 막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식욕이 줄어들고 좋아하던 음식이 입에 맞지 않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식사의 변화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나를 바꾸는 변화 앞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보세요. 괜찮아. 이 또한 내 삶의 일부니까. 제6장, 돈도 먹는 것도 적당히. 돈도 음식도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소노 아야코는 말합니다. 과한 건 결국 삶의 균형을 깨뜨린다고요. 지나친 욕심은 건강까지 갉아먹습니다. 많이 벌어도 많이 먹어도 결국은 익숙해지고 허무해질 뿐입니다. 오히려 덜어내고 줄이는 삶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은 적당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하고 음식은 허기질 때 더욱 고맙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적당히의 미덕을 실천해 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갖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제7장, 식욕이란 속일 수 없다. 우리는 종종 덜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소노 아야코는 말합니다. 배가 부르다는 느낌, 만복감이야말로 인생의 기쁨 중 하나라고요. 군살은 지나온 삶의 흔적이고 식욕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억지로 줄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몸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바이에서 구한 이란산 소금처럼 소소한 즐거움이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식사도 인생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마세요.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마음이 원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기적입니다. 제8장, 실패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살면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소노 아야코는 실패가 우리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다음 걸음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자신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그 실패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장입니다. 제9장, 자기다운 하루를 보낸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오늘 하루가 평범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마음이 흐릿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별것 아닌 날들의 연속이다. 소노 아야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멋진 인생은 사실 충실한 하루하루의 반복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고 마음이 편했다면 그것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자기다운 하루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길이 됩니다. 제10장 집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리듬이고 정서의 중심이며 함께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소노 아야코는 말합니다. 먹지는 않더라도 식탁에 앉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일입니다. 식사는 대화이고 온기이고 보살핌입니다. 함께 밥을 나누는 일은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해주고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삶이 힘들 때일수록 정돈된 밥상에 앉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적입니다. 제11장 건강하다는 것의 본질. 건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매일 멀쩡하고 병 없이 지내는 것. 소노 아야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흙을 더럽다고만 생각하는 이상한 발상, 지나친 청결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몸이란 더럽혀지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는 것. 그 안에서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진짜 건강입니다. 더위를 이겨내는 법, 몸을 다루는 조상의 지혜. 그 속에는 무리하지 않고 자연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녹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입니다. 제12장 타고난 몸에 대하여. 몸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타고난 체질, 유전적 조건, 개인차는 모두 인간이라는 존재의 다양성을 말해줍니다. 소노 아야코는 말합니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압박은 때로 삶을 지치게 한다고요. 몸이 원하는 신호를 제대로 듣고 그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내 몸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정신이 흔들릴 때 몸도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니 지금 내 몸이 말하는 걸 귀 기울여 보세요. 한 템포 느리게 내 몸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결국 나를 지켜줍니다. 제13장 몸이 원하는 것을 먹는다. 우리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말에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몸이 지금 원하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소노 아야코는 말합니다. 몸이 알려주는 소리에 민감해지면 병도 미리 막을 수 있다고요. 식욕이 없다면 무리해서 먹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한 식사란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내 몸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영양, 지나친 강박은 피하고 몸이 쉬이 낫지 않을 때는 겸허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진짜 음식의 힘입니다. 오늘 내 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제14장 약과 어떻게 잘 지낼까? 약은 몸의 친구일까요? 낯선 손님일까요? 소노 아야코는 말합니다. 몸과 마음은 언제나 배신을 반복한다. 그렇기에 약도 조심스레 다뤄야 한다고요. 무조건 참거나 무조건 의존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스스로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돌보는 진짜 지혜입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 조금 쉬고 싶어, 그만 좀 무리하자. 이런 몸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약을 잘 쓰는 법이란 내 몸과 대화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제15장 먹지 않음으로써 건강을 찾을 때도 있다. 건강하면 무조건 잘 먹는 것을 떠올리지만 소노 아야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덜 먹는 것이 오히려 내 몸을 살립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건강 상식을 떠안고 삽니다. 물은 식사 중에 마시면 안 된다, 반드시 3끼를 챙겨야 한다는 등. 하지만 몸은 정해진 틀보다 더 솔직합니다. 지혜로운 식사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몸에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때론 잔꾀를 부려도 좋습니다. 덜 먹는 것 또한 건강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몸을 쉬게 해주는 날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16장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조건.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소노 아야코는 말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요. 타고난 체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부의 공격에 스스로 맞설 힘을 키워야 합니다.
직장도 인간관계도 무조건 참고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결국 삶의 주도권은 내 손에 있습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것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입니다. 제17장 몸을 경영한다는 것. 몸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소노 아야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경영한다는 건 스스로 책임지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이 더 많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많지만 그 안에서 나를 돌보는 습관은 꾸준히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쉬엄쉬엄 하는 버릇, 잠을 충분히 자고 영양을 적절히 채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몸을 책임지는 작은 실천입니다. 내 몸이 있어야 오늘도 하루를 살아냅니다. 몸을 아끼고 돌보는 일은 내 삶을 귀하게 여긴다는 가장 솔직한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젊을 땐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여기저기서 신호가 울려오기도 하죠. 하지만 이 책 여기저기 안 아픈데 없지만 죽는 건 아냐에서는 말합니다. 몸은 배신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나를 지키려는 충직한 조력자라고요. 1장에서는 우리 몸이 가진 고유한 성질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흘러넘치는 건강 정보에 휘둘리기보다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장에서는 체력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시력이 안 좋아도 여럿 아픈 곳이 있어도 그저 오늘 하루가 괜찮았다면 그걸로 된 것이라고요. 3장에서는 마음의 홀가분함이 오히려 삶의 문제를 쉽게 풀어준다고 말합니다. 불면증도 감정의 동요도 애써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4장에서는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을 때 그 괴리조차도 인생의 일부로 인정하자고 말합니다. 컨트롤되지 않는 몸이야말로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5장에서는 변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족 구성의 변화든 생활의 변화든 삶은 늘 변하기 마련이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적응해 갑니다. 6장에서는 욕심 대신 적당함의 미덕을 말합니다. 돈도 먹는 것도 무리하지 않는 것이 결국 건강의 비결입니다. 7장에서는 식욕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을 전합니다. 군살도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고 만복감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8장은 실패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실패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전진의 밑거름이 됩니다. 9장에서는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충실한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게 곧 만족스러운 인생입니다. 10장은 식탁의 온기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찬을 나누고 소박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 그 일상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진짜 힘입니다. 11장에서는 건강이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지혜로운 타협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12장에서는 타고난 체질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13장은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건강이란 내 몸과의 대화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14장에서는 약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무조건 의존도 아니고 무조건 거부도 아닌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몸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15장은 덜 먹는 지혜를 전합니다. 때로는 적게 먹음으로써 더 많은 걸 얻게 됩니다. 습관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리듬입니다. 16장에서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을 되새깁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기에 스스로 내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17장은 몸을 경영하는 법을 말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이 더 많지만 하루하루를 내 생리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오래갑니다.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몸은 기적이고 삶은 기적 위의 기적이라는 것. 그렇기에 우리에겐 늘 지금 이 순간에 몸의 귀를 기울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몸이 조금 아픈 날도 마음이 가라앉는 날도 그 자체로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건강은 성취가 아닙니다. 몸과 손잡고 하루를 충실히 살아낸 그 자체가 건강입니다. 당신의 오늘도 그저 그럭저럭 괜찮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몸이라는 기적이 만들어낸 가장 따뜻한 하루입니다. 당신의 몸에게 오늘도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 책처럼 느긋하고 다정하게 당신의 인생을 안아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기적처럼 이어지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시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력하는 당신이 바로 청춘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음 만남을 기약한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도였습니다.